안녕하세요, 홀쌤입니다. 자, 이제 설날이네요.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제가 그동안에 약간 정치 이야기, 시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편가르고 싸우고 이런 거에 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이야기들을 좀 찾아서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조선업 순풍이 분다 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산다, 대우조선해양이 민영화된다, 근데 거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뭔가 좋은 전망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뉴스에 어떤 뉴스도 났냐면 환자를 업었다, 이런 뉴스도 났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확실한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10년 경제 위기설,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 경제 위기가 중국발로부터 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이건 그냥 넘어갈 뉴스는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여다 보니까 LNG선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한테 한마디로 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저가 수주 공세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마디로 와장창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실업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거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유령 도시가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고요. 군산 마찬가지고요. 조선업이 워낙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중국발 저가 수주의 경쟁력을 잃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작살이 났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계의 이 조선업 수주를 중국이 가격으로 후려쳐가지고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는데, 배라는 것이 주문하면 다음날 뭐 쿠팡 배송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배를 건조를 하고 그걸 딱 받아봤는데 품질이 영 구린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우리나라 쪽으로 배 수주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의미 있는 수량은 아니고 그냥 바람이 조금 분다, 분위기가 좋아지나, 이런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 정도?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카타르한테 졌어요.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고 나서 어떤 뉴스가 났냐면 카타르에서 LNG선 60척 수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져줬나? 뭐 이런 우스개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자, LNG선 60척 수주 크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자, 미국의 셰일가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굴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채산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현재 셰일가스의 가격이 배럴당 한 40달러, 그리고 그게 30달러대까지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트럼프가 팔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정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미국이 중동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동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미국이 굳이 그렇게 하느냐? 바로 예전에 있었던 오일 쇼크 때문이에요.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수급하려면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면 안 돼. 그래서 미군이 중동 쪽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에서 세계의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런데 트럼프가 중동에서 군대를 빼고 있습니다. 그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이 셰일가스, 중동에서 군대를 빼요. 미군을 군대를 빼면 중동 지역은 이 종교적인 문제로 지들끼리 맨날 싸웁니다. 자,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갑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 있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더 큰 무기가 되겠죠. 자, 이제는 미국이 중동의 갈등을 해결할 이유가 없어진 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도 팔고 기름값 오르면 미국의 셰일가스 경쟁력 생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예요. 자, 셰일가스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셰일가스는 말이죠. 한마디로 가스, 기체죠. 가스는 자, 이걸 멀리 보내려면 액체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LNG예요. 액체화시켜서 수출을 하는데 LNG선 기술력이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는 거. 자, 우리는 지금도 미국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LNG 관련돼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맺은 협상이 있는데 저도 자세한 거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LNG를 한국에 수출을 하면 보통은 그 지역에서 써야만 되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이걸 마음대로 써도 되게 미국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싸게 셰일가스를 사다가 다른 나라에 좀 마진을 붙여서 팔아도 된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에너지에 대한 협상이 체결돼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셰일가스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셰일가스를 해외에다가 팔아내려면 LNG선은 필수이고 그 LNG선 기술의 넘버원은 한국이고 한국은 미국이랑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에 순풍이 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뛰어들었고 어떤 조건으로 뭐 인수합병이 됐는지는 자세하게는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빅2가 되는 거예요. 빅3였다가 빅2로 됐고 이러면 우리끼리의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를 좀 덜 할 수 있고요. 조선업의 화랑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은 얘기가 다르죠. 조선업이 잘 되면 조선서 지역이 돈에 흥청망청될 정도로 굉장히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가 아주 높은 산업입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로 세계의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LNG선 건조 능력은 세계 1등 수준이고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서 그들의 품질은 이미 검증이 돼서 중국은 지금 거의 수주 제로의 상황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저가 수주 공세로 지금 타이밍에 그들의 배의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또 약간 타격을 입을 수 있었겠지만 전 세계는 이미 중국 배의 품질에 대한 검증이 끝나버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조금 돈을 더 주고서라도 한국 배를 사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조선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갖추게 될 것이고 LNG선 건조 기술은 세계 1위인 것이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플러스 미국의 셰일가스를 통한 세계 에너지 패권의 노림수 플러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친하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한국 조선업이 화랑을 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이죠. 재벌들이 경기가 좋아서 문어발식 확장하라고 막 이런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환자를 업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다라는 이유는 분명히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희망적인 해석이고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근거는 있어 보이죠. 자, 2019년 조선업으로부터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이 빵 뚫리는 기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